이호범 5단과 김지석 9단의 대결입니다. 제1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네, 백이 이쪽을 늘자 이호범 선수가 여기를 밀어갔고요. 네. 젖히니까 이쪽을 달렸습니다. 백 입장에선 여기를 한번 늘어서 뭔가 응수를 역시 두죠. 이때가 흙이 좀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넓혀서 받아보고 싶기는 한데요. 잘못 응수했다가는 사활까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가요? 최대한 넓힌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흙 마지막 30초. 피해를 별로 보지 않고 뭐 완벽하게 사는 것이 네. 다섯. 어렵습니다. 여섯. 이렇게 뒀다고 해서 다 집은 아니에요. 나중에 백이 붙인다면 계속 공격할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네. 넓혀두네요. 집으로만 본다면 가능만 하면 그곳을 막는 것이 가장 득이긴 하죠. 그리고 백이 이쪽을 먼저 치중 가서 잡으러 간다면 흙이 최대한 넓히면서 이런 네. 식의 모양이 나올 텐데 일단 뒷공배가 많다는 것이 흙의 장점입니다. 뭐 김지석 9단도 사활 귀신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호범 선수도 어린 시절부터 사활 문제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서가 어떻게 받는 것이 정수일지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붙여서는 못 막을까요? 지금 여기를 붙여서 막으면 백이 아예 반발을 해버리고 네. 여기를 따냅니다. 그럼 단수 치는 것은 끊어서 패니까 네. 마지막 여기를 30초. 이어야 되는데 하나, 이건 안에서 백이 셋, 집 모양을 냈죠. 네. 그다음에 넘는 것과 이쪽 한 집 내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여덟, 흙이 다 잡혔습니다. 망하는 그림이고요. 네. 그래서 이호범 선수가 안쪽으로 먼저 붙였습니다. 네. 차단을 할 때 그 다음에 뒤로 맞겠다라는 걸까요? 여기를 둘 때 일단 끊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끊고 따내면 사실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뭐 이렇게만 둬도 쉽게 살 수는 있습니다. 30초. 그런데 지금 미세한 바둑이니까 한 집이라도 더 넓혀서 살리고 싶거든요. 이제 한 집이라도 더 넓힌다면 끊고 나서 가만히 꼬부려야 되는데요. 네. 일단 이것도 안전하긴 안전하네요. 붙일 때 뒤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일선 내려서는 것이 선수라서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살았고요. 근데 집의 크기가 한 칸 물러선 거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흙 한 칸 마지막 물러선 것보단 30초. 이것이 득이죠. 하나, 일단 여기 흙돌이 오면서 중앙 쪽에 셋, 뒷맛이 생기기 때문에 아, 여섯, 일곱. 마지막 초읽기의 이호범. 아직 초읽기 여유가 있습니다. 김지석 9단. 김지석 오늘- 구단이 최근에는 그래도 좀 신중해진 모습인데 오늘 뭐 초중반에도 그랬고요. 원래 이 선수는 좀 속기형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도 뭐 초반 꼬부린 수 외에는 시간을 그렇게 들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 첫 출발이 좀 잘 풀렸다고 분명 흐름을 보고 있을 테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본인이 원래 많이 두던 포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지금의 저 형태는 오히려 백이 그냥 나중에 이쪽을 젖혀 있는 것이 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정도만 선수를 해서
흙을 7집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까 이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건 흙이 3집이죠. 그럼 4집 차이가 나는데 네. 여기 단수 치는 것과 또 이쪽에 젖혀있는 끝내기를 당한다면 백이 별로 득은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애매한데요. 좌상에서는 1선이었지만 우변은 지금 2선이거든요. 지금은 치받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약간 흙도 생각해볼 여지가 아, 많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나오는 것은 끊어서 뭐 잡히니까요. 네. 이쪽을 뚫어올 때 흙이 안에서 산다면 이렇게 두면 쉽게 살긴 살고요. 네. 이것이 좀 더 네, 집으로 마지막 득이 될 30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산다면 둘, 아래쪽에 사활만 걸리지 않으면 집으로는 백이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섯, 이 돌파 자체는 거의 공배죠. 아홉. 치받았어요. 김지석 구단이 연속해서 사활에 대한 문제를 내는데요. 지금 이 붙인 수의 의미는 그냥 붙이면 흙이 젖혀서 반발을 하니까 하나 붙이고 받으면 이렇게 붙여서 틀어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네, 결국 돌파를 하고 집으로는 흙이 득을 봤죠. 하변 쪽이 문제입니다. 여기를 나가는 것은 뭐 당연한 백의 권리인데 김지석 선수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득이라고 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흙이 잡힐 것 같진 않습니다. 이호범 선수가 방금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때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흙. 마지막 뭔가 30초. 착각이 있었나요? 둘, 셋, 넷, 뭐 착각을 할 여섯, 곳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덟, 아홉.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일단 이곳을 한 칸을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띄어서 받은 것은 위쪽을 둬봤자 어차피 이쪽 붙이는 것이 선수라서 뭐 크게 득이 없다고 본 것 같고요. 네. 아마 이호범 선수가 자책하는 이유가 그냥 이 붙이는 수를 못 봤다든지 뭐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진행을 시켜두고 난 이후에 표정 변화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지금의 흐름 자체가 안 좋으니까 형세에 대한 제스처 같고요. 최근 20수 중에서 흙의 완착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단지 흐름은 확실히 김지석 선수의 페이스로 좀 넘어오는 느낌이네요. 흙.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하변 흙 사활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일곱. 거죠. 여덟. 뭐 지금 막는 게 선수니까요. 거기까지 어? 버팁니까? 여기를 틀어 막는 것이 선수였기 때문에 다음에 찝는 것을 봐서 선수여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네. 어차피 여기 호구를 당하고 그러고도 여기를 또 하나 받아야 되면 이건 뭐 거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바에는 여기 내려서서 지금 버틴 겁니다. 그런데 백이 먼저 들어가면 어떡하죠? 먼저 이제 한 칸 뛰는 수가 있죠. 먼저 한 칸 뛰는 수는 이쪽을 잇고 나서 네. 뭐 이쪽에 어떤 뒷맛으로 좀 버티는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뭐 30초. 백도 하나 한 칸을 뛰고 둘, 이쪽을 받는 것이 넷, 최강의 진행입니다.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약 중앙에 약점이 없다면 안에서는 두 집이 안 나는 거죠. 네, 안에선 두 집은 안 나는데 지금 이 흑돌이 잡히진 않습니다. 이쪽이 분명 말을 합니다. 여기가 선수고 단수까지 선수가 된 상황에서 이 끼우는 것을 보면서 이쪽이 흙의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끼워도 백이 지금 끊는 것은 지금 쭉 타고 나가서 이건 안 되고요. 네. 그럼 끼울 때 항상 뒤로 쳐야 된다는 뜻인데 그 순간 있고 여기 받는 것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여기는 항상 흙의 권리라서 흙이 잡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쪽에서 살긴 살지만 내 집 내고 살았고 30초. 아까 같이 진행이 됐을 때 백돌이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셋, 이것은 집으로 이미 피해가 크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김지석 선수 중앙 쪽이 좀 뒷맛이 나쁘다고 봤을까요? 하변을 넘어갈 수 있었다면 일단 넘어가는 것이 그래도 네, 괜찮아 보였는데 넘질 않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어서 일단 집으로는 최대한 버텼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왜 그쪽을 안 뒀을까요? 네. 처음으로 실수가 좀 나온 건가요? 근데 지금 이쪽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완벽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실수라고 단정 짓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나, 어떤 게 떨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끼우는 것은 뒤로 쳐서 네. 별로 떨릴 것이 없는데 네. 뭐 흙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했을 때 백돌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백돌이 이곳에 없는 겁니다. 여기를 붙였을 때 이런 진행이 좀 떨렸을 것 같습니다. 차단이 될까봐 겁났던 거군요. 네, 그렇죠. 좀 떨리는 형태이긴 하네요. 여기를 둘 때 이쪽을 둔다면 끼워서 이제는 끼울 때 뒤로 치는 그런 모양은 나오질 않죠. 네. 끊는다면 아까 끼울 때 이쪽에서 끊어간 것과 마찬가지니까 백이 잘 안 아, 되고 뒤로 받아야 된다면 뒤로 마지막 받아도 30초. 이 상황에서 하나,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둘, 끊어서 이 4점이 셋. 잡힙니다. 그렇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무튼 이 연결 고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 김지석 선수가 지금 이쪽을 단수를 친 겁니다. 시간도 없었고 바둑도 괜찮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초읽기 상황에서 완벽히 수읽기를 하긴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아무리 김지석 선수라도 그건 무리고 지금 그쪽에 대한 수읽기에 확신이 서질 않아서 네. 적당한 타이밍 후퇴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애초에 생각보다는 확실히 흙의 집이 많이 불었죠. 사실 근데 아까 그 상황에서 한 가지의 선택이 더 있다면 시간 하나를 사용할 수는 있었거든요. 열. 네, 근데 뭐 8, 9 하면 제 경험상 별로 정신이 없죠. 아, 그런가요? 네. 지금에서야 김지석 선수가 시간을 하나 흘려 보냅니다. 자, 이제 두 선수 모두 마지막으로 이 바둑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형세 어떨까요? 글쎄요, 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날일자 사이를 보고 있어서 네 이쪽에 아까 김지석 선수가 여기를 넘어가서 이 부근에 아무런 뒷맛만 없다면 그건 뭐 백승이 거의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수익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참 어렵네요. 여기를 둘 때 이제 이쪽을 꽉 잇는다면 네. 흙이 좌측으로 돌파하는 것은 뭐 한 칸 띄어서 쉽게 연결이 되고 그 순간 흙 전체는 다 잡힙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흙이 이쪽을 젖혔을 때가 어렵습니다. 젖히고 늘 때 끼우는 것을 노리는 거죠. 하나, 둘, 이런 수익기를 계속 머릿속으로 해보는데 네. 다섯,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봐도 굉장히 어렵네요. 아홉. 김지석 선수가 결행을 못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까의 상황에서 김지석 구단이 아니라 박정상 구단이었어도 이렇게 후퇴를 했을까요? 일단 저는 이수를 좀 간과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김지석 선수가 여기 단수를 치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수가 있을지를 보다가 이 수가 보이는 건데 네, 일단 저라면 이 수를 놓치고 여기를 젖히긴 젖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를 붙이는 순간 그냥 쉽게 이기거나 쉽게 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백, 마지막 30초. 하나, 사실 아까 그 수익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넷, 다섯, 여기를 젖히고 나서 이제 일곱, 끼우는 형태가 나와도 사실 백이 이쪽을 끊고 따면 다시 끊어서 사는 게 있긴 있으니까요. 네.
뭐 흙도 수순도 어렵고 서로 굉장히 복잡한 수익기 싸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김지석 선수가 피했고 이호범 선수는 한숨 돌렸어요. 자, 우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끊어갔죠. 여기서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될까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흙이 당장 두 점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30초. 여기를 넘어가서 나중에 셋, 이제 수를 내는 것을 엿보게 되고 여섯, 이렇게 누르면 여덟, 이제 아홉, 그때는 치받아서 최대한 집을 내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네. 일단 이쪽과 이쪽에서 집으로는 여기를 붙인 순간부터 해서 김지석 선수가 벌어들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중앙 부근의 단수친 정도거든요. 네. 근데 여기 돌 하나를 얼마나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을지 그걸 봐야겠습니다. 네. 자, 끊어가려는 네, 제스처. 바로 결행을 합니다. 이제는 개가를 해본다면 이제 여기가 거의 100에 걸리라고 보고요. 10집에 16, 20, 25, 26, 28, 30, 40, 100집이 40집 정도 납니다. 흙은 22, 30, 40, 50, 집이 한 51집 정도 나요. 지금 이쪽을 제가 좀 세질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바둑은 부분에서 몇 집 붙기는 하겠죠? 네, 붙겠죠. 지금 뭔가 두 텀을 살려서 흑도를 잘 괴롭힐 수 있다면 여전히 백이 좀 우세한 바둑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바둑은 미세합니다. 100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장 눈에 보이는 큰 자리죠. 결국 뭐 상변 쪽에 어떤 집 모양을 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뭐 집 차이는 꽤 좁혀졌습니다. 흙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의 판단으로는 이 넘어가는 수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 가능했다면 결정타가 될 수 있는 것을 김지석 선수가 놓친 거죠. 지금 다른 곳에 진행이 많이 됐는데도 박정상 구단 그 자리 계속 보고 계시는 거군요. 워낙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거기만 결행을 했다면 김지석 선수가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었고 뭐 대신에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 수익기가 아무리 빠른 김지석 선수라고 해도 좀 완벽하게 읽긴 좀 어려운 장면이네요. 100 그럼 마지막 지금 30초. 대국자들도 그 하나, 부분 좀 다시 보고 둘, 있을까요? 셋, 대국자들은 그래도 넷,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죠. 최선인 건 알지만 간혹 눈이 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계속 저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최대한 열심히 설명하는 게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100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보는 사람은 다섯, 어려움이 없는데 여섯, 착수를 해야 하는 대국자들은 고민이 아홉.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도 중앙으로 가네요. 지금 다시 세어 보았을 때에도 일단은 미세합니다. 원래는 확실히 좀 백이 좋았던 순간이 많은데요. 우변 쪽을 붙이면서부터 흙이 여기를 넘어가고 또 이쪽을 넘는 데까지의 진행은 백이 당했습니다. 흙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아슬아슬하게 착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호범 선수의 표정으로 봤을 때는 형세 판단을 계속 하다가 초읽기가 시작이 되자 연장책이죠? 네, 연장책을 계속 찾았죠. 그러다가 지금 착수를 황급히 피했고요. 아마 이쪽을 상변 쪽을 어떻게 둘지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이 끝낸 수만 남아서 흑에게 짐이 될 수가 있고 30초. 끝내기를 해야 될 건 하나, 같고 셋, 네, 이쪽을 넷. 어떻게 둘지 지금 역습을 가했습니다. 사실 상대 시간 연장책에 대해서 받지 않고 역습을 가하는 것은 이세돌 구단의 전매 특허인데요. 네. 지금 딱 김지석 선수가 그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금은 예전 얘기지만 이세돌 구단이 인정했던 포스트 이세돌은 김지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흑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모로 닮은 여섯. 점이 있죠. 일곱, 기풍이 변하면서 성장한 배경이라던가 뭐 기질 같은 것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같은 도장 출신의 늘 항상 얘기하시지만 사활로 유명했던 기사들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물론 이 김지석 선수가 어린 시절 도장에서 공부할 때는 뭐 이세돌 구단이 이미 입단해서 그 도장에 잘 나가지 않을 때였으니까요. 두 선수가 직접 부딪힐 일은 뭐 별로 없었긴 합니다만 네. 처음에 김지석 선수가 입단했을 때 그 기질을 아껴서 상당히 많이 이세돌 구단이 스파링 대국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저도 머릿속에 강렬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지석 구단은 사활 문제도 많이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나저나 지금 바둑이 베개 교환을 시키고 손을 뺀 장면처럼 됐거든요. 지금은 손을 뺐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려고 이곳을 두었는데 네. 자충이 채워지니까 여섯,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단수치고 또 단수치는 것이 다 선수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호범 선수의 착점은 약간 승부수성이 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수가 약간 느슨한 느낌은 있네요. 여기를 따낼 시간이 없나요? 네, 지금 따냈다가는 이 전체 흑돌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체 흑돌이 위험하지 않다고 해도 그냥 여기를 밀고 젖히기만 해도 여기서 100집 늘어나는 것이 이 두 점을 따내는 것보다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따내봤자 둘넷 100집 6집 날 자리가 흑집 한 3, 4집 나니까요. 네. 이쪽이 더 크죠. 그런데 이제 단순한 타개가 아니라 마지막 30초. 이렇게 적진 깊숙이 하나, 들어가면서 둘, 이 흑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다섯, 지금 형세를 일곱, 네, 여덟, 쉽지 않다고 본 아홉. 이호범 선수의 강한 선택입니다. 김지석 구단도 일단은 뒤로 막아뒀습니다. 네. 집만 보면 확실히 미세해졌는데 약간 이 보이지 않는 두터움이 백이 좀 말을 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두 선수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흑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은 힘없는 작수. 네, 지금 저수는 101점을 살린 거죠. 거길 두지 않으면 한 칸 좌측으로 젖혀서 101점을 잡는 것이 집으로도 크고 흑돌 전체에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네. 거기 넣는 것은 뭐 눈에 보이는 자리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흑은 중앙이 또 신경이 쓰이고요. 지금은 흑이 이쪽에 이 두 칸 사이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받지 않고 뭐 이런 곳을 따냈다가는 백이 여기를 돌파하면서 나와서 두 점을 노리면서 동시에 이 흑돌 전체를 노린다면 이건 넷, 흑이 다섯, 파국으로 여섯, 치달을 수 일곱. 있겠습니다. 여덟, 아홉. 그런데 지금 약간 애매하게 받았어요. 아직도 한 칸 뛰는 맛은 있거든요. 네, 있죠. 좀 애매하게 받았습니다. 네. 네, 김주석 구단 가르고 나갑니다. 사실 흑이 받는 모양이 뭐 딱히 좋은 형태가 보이지 않긴 했습니다.
그래도 보통이라면 백이 뛰어간 자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지금 이호범 선수는 아직까지도 약간 불리하다고 보고 계속 좀 강렬한 선택을 많이 하네요. 네. 꽉 틀어 막은 것도 일종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지석 구단이 갈아가는 수에 이호범 선수 마지막 30초. 막아내는 수단 준비되어 있을까요? 둘, 셋, 넷, 다섯. 중앙이 중요합니다. 김지석 구단과 이호범 5단의 16강전입니다. 김지석 구단과 이호범 5단, 과연 중앙을 어떻게 전개시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중앙 쪽이 승부처죠. 네. 지금 중앙에서 여기를 두니까 흑이 이쪽을 나왔고요.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쪽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결국 흑이 연결은 됐습니다. 네. 연결은 됐는데 대신에 애초에 이호범 선수가 노렸던 여기를 따내면 마지막 30초. 이곳 단수 하나, 치는 것을 둘, 지금은 백이 셋, 역으로 들어가서 넷, 공격을 통한 다섯, 이득을 백이 좀 보고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선수가 되고요. 이제는 뭐 여기를 두고 받을 때 이 따내는 수순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상태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중앙이 네. 진행되기 전까지는 집만으로 봤을 때는 일곱, 미세한 여덟, 바둑이었는데요. 아홉. 아낌없이 교환을 시켜둡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여기를 넣을 거라면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냥 늘어도 여기를 둬야 한다면 괜히 이 교환이 있어서 중앙 쪽으로 이 젖히는 끝내기만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형세 판단을 하다가 마지막 출기에 좀 정신이 없었던 걸까요? 글쎄요, 그쪽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의미라면 모를까. 지금 이렇게 처리시키는 것은 그냥 넣는다면 흑이 뭐 2점을 따낸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먼저 건드리면서 좀 효과적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싫었다는 뜻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결국 크기 시간 연장책으로 두었던 자리, 백이 다른 곳을 다 두고 난 이후에 지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30초. 하나, 그 과정에서 뭐 백이 완벽하게 득을 받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애매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손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를 두면 흑이 이 사이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김지석 선수는 뭐 이쪽에 눈목자를 두면 항상 살 수는 있으니까 네.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흑도 좌변을 선수로 할 수가 있겠네요. 끝내기로는 지금 오히려 건드려서 득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어쨌든 계속 바둑은 뭔가 미세한 흐름인 가운데 한번 형세 판단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쪽이 10집에 16, 18, 19, 20, 21, 31집에 32,
백집이 한 48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네. 흙은 네, 사선까지 9집이고요. 열. 네. 네, 여기까지 49에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남은 공간이 어딘 네. 거죠? 네, 지금 이쪽을 젖히면 집이 좀 늘어나죠. 일곱, 여덟, 아, 그래도 약간 덤이 부담스러울까요? 네, 조금 백이 좋아 보입니다. 좌변에서 덤 정도 안 나오는 건가요? 덤이 나오기는 쉽지 않죠. 뭐 찌르고 치중 간다든지 하는 수법까지도 있기 때문에 네. 큰 집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은 지금은? 끝끝내기 들어가네요. 붙여서. 네, 아까는 이제 여기 흑돌이 왔을 때 네. 이쪽이 좀 더 강렬했는데 지금 백돌이 여기 두 곳이나 왔으니까 이쪽이 그렇게 통렬하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반발이 있어요? 지금 반발을 해버렸네요. 네, 이것은 늘면 여기를 젖혀서 받을 때 이제 만년패 형태로 만들고 이제 이쪽 끝내기를 노리겠다는 건데요. 네. 패 중에 가장 어렵다는 만년패. 네. 그런데 이 교환 자체가 뭐 백이 손해는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이쪽을 젖혀 이어서 진행을 시켰다면 흑집이 7집이 나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여기는 이제 흑의 권리가 됩니다만 네. 이제 백은 2집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만년패는 거의 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두면 빅이 되고 흑이 두면 흑집이 되는 거거든요.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그럼 반반으로 셌을 때 한 4집이죠. 이 상태가 흑집이 4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7집이 날 자리가 4집이 됐으니까 흑집은 3집 줄었고 백은 2집 줄었죠. 그렇다면 이 붙인 수가 손해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젖혀 있는 끝내기에 비해서. 네, 지금 덤이 부담스러워 보이는데요. 이쪽을 건드리면서 백이 큰 이득을 본 것은 없어 보였는데 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쪽에서 이제 집으로 득을 보긴 했지만 약간 백이 그래도 앞서 있었던 형태로 보입니다. 흑, 마지막 그리고 30초. 김지석 선수가 중앙 부근 두어간 게 득은 없지만 정리는 다 된 좋은 결과가 된 것 같거든요. 그 유리한 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좌변은 흑이 갈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덤이 잘 안 나옵니다. 그 김지석 선수가 과거에 장기였던 이 수익기나 전투력과 함께 이 형세 판단이라던가 뭐 뒷심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면서 네. 세계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렸잖아요. 오늘도 중간중간 약간 흔들리는 듯한 순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정확한 형세 판단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남은 큰 자리는 이제 우아기 쪽에 젖혀 있는 것이 꽤나 큰 자리입니다. 이제 여기와 여기 이 두 군데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다 둔 건가요? 뭐 약간 끝내기가 남아 있지만 어려운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백,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역시 그쪽 두어 가고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네, 여기를 젖혀서 네, 이렇게 끝내기를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받질 않았는데요. 이 형태라면 10집에 16, 17, 18, 19, 20, 21, 22집 정도.
이쪽 약간 애매한데요. 네, 이런 식으로 본다면 16, 17, 18, 19, 20, 22, 23, 30초. 하나, 24, 25, 둘, 27, 넷, 29, 30, 다섯, 40, 47에 사석은 103개가 많죠. 그럼 네. 100은 딱 한 50집 정도 납니다. 흙은 12, 14, 20, 24, 25, 30, 31, 32, 32에 이곳이 4집이었죠. 36, 38, 40, 50, 51두 집. 거기에 이제 흑선인데 네. 뭐 미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곳을 젖혔을 때만 해도 집으로만 본다면 미세해 보였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두 텀을 계산한 저의 판단이 좀 틀렸을지 모르겠고요. 넷, 다섯, 여섯,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았는데 아홉, 그럼 지금은 거의 반면 승부라고 봐야 되나요? 반면 승부까지는 아닐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네. 여기를 찝고 나서 젖혀 있는 계산이었는데 편의상 그냥 이 정도로 밀고 나서 여기를 100집을 4집 정도 세주는 그런 개가였거든요. 근데 흑선이라면 흑이 먼저 여기를 한 칸 띄는 순간 집 모양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반면 승부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확실히 여유 있게 김지석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변에도 좀 끝내기가 달라질 수 있나요? 여기를 먹여칠 때 만약 따낸다면 끊고 내려서고 쪽을 먹여치고 뒤에서 메운다면 지금 수는 나지 않아도 뭐 집으로 계속 메우면서 들어와야 되니까요. 놓고 따내야 네. 되네요. 차이가 크죠. 지금 먼저 먹여쳤네요. 네,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김지석 선수가 굉장히 정확한 기사입니다. 지금 뭐 이런 곳을 하나 찝고 그냥 따내서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따내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이곳을 한 칸 띄면 그냥 찌르고 붙여서 받아준다면 바둑이 쉬워졌네요. 네, 이제는 변수가 될 곳이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거의 2달 만에 대국이었는데요. 네, 아무리 프로 기사라도 이렇게 2달 만에 대국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김지석 선수는 항상 이 국가대표팀 리그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다섯, 뭐 여섯,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편하게 대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리그전도 나중에 세계 대회 같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하죠. 다해서 두는데 네. 김지석 구단의 지금 성적 어떤지 아시나요? 김지석 선수가 성적이 좋죠. 아 네, 좋은가요? 김지석 선수와 강동민 선수의 성적이 가장 좋은데 네. 최근에도 이제 두 선수가 점수로 1등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음, 얼마 전까지는 김지석 선수가 몇 점 살짝 앞서 있어서 네. 이제 시드를 받아서 국가대표 시드를 받아서 세계대 몇 번 직행을 했죠. 백, 마지막 30초. 올해 벌어지는 응시배도 국가대표 시드로 김지석 선수가 직행을 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제 아쉽게 박정한 구단이 안성준 선수에게 반지 패배하면서 탈락을 했는데 박정한 구단은 국가대표 리그전 성적이 어떤가요? 박정환 구단도 글쎄요. 박정환 구단의 성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이 세계대회 TO가 몇 장이 주어질 때 그거를 선발하는 방식이 일단 세계대회 우승자가 우선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박정환 구단은 이 국가대표 성적과 상관없이 랭킹 1위로 자동 시드로 직행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제가 백, 자세히 마지막 보진 않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최근에 이 세계대회 나가는 것을 보면 일곱, 이제 세계대 우승자는
이제 강동윤 선수가 이제 나가게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랭킹 시드로 이제 박정환 선수가 나가고 국가대표팀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가 또 나가게 되고요. 그럼 김지석 선수가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순으로 나간 다음에 이제 상위 랭커들이 다시 한번 선발전을 거쳐서 총 엔트리를 확정 짓게 됩니다. 네. 그 보니까 나머지 그 티켓을 얻기 위해서 선발전을 하는데 둘, 꼭 랭킹 수는 아니더라고요. 네, 뭐 다섯, 그곳에서 이제 리그전 성적을 보면 사실 여덟,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몇몇 선수들이 랭킹은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10위권 안쪽인데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이제 이쪽을 끝내기를 하니까 여기를 잊자니 여기 찝는 것을 당해서 양쪽을 다 당하는 것이 조금 아프고 네. 그렇다고 이렇게 호구 치자니 부분적으로 당했고 그래서 아예 손을 빼서 이쪽 끝내기를 역으로 들어갔습니다. 100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실 이쪽을 단수 칠 때 그냥 빅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 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흑이 두면 8집이 나고 백은 빅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하나 따내고 빅이 되기 때문에 집만 본다면 9집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흑이 지켜서 끝내기를 하는 순간 변수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요. 일단 이호범 선수가 여기를 두지 않고 이쪽 끝내기를 한 것은 지금 형세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만년패라는 게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네, 셋, 나중에 계속 버텨서 흑이 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저 형태 같은 경우는요.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잇는 순간 바로 빅은 됩니다. 흑이 5점을 잡아봤자 5궁 도하이기 때문에 아예 공배를 놔두고 그냥 이런 형태면 이제 빅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이라면 백이 오히려 여기를 잇지 않고 뒷공배를 메우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뒷공배도 많고 바둑도 유리하기 때문에 거의 비글을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호범 선수의 입장에서 이 패를 쉽게 양보하지 않으면서 버틸 확률이 더 높은데 마지막 30초. 지금은 뭐 잡아봤자 어차피 집으로 셋, 득본 것이 아니라서 현재 다섯, 상황은 김지석 선수가 확실히 우세합니다. 여덟, 아홉. 지금 이렇게 해두면 이 상태 자체로 이미 백이 득이죠. 원래는 흑이 한 번 가일수를 하면 그대로 8집이 나는 형태였는데 반해 지금은 한 수로 해결도 안 될 뿐더러 네. 해결이 된다고 해도 7집이니까 네. 원래대로 끝내기를 한다면 이 수로는 그래도 받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네, 끝내기에서 조금씩 집 차이가 더 벌어지는 느낌이네요. 벌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불리한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비틀어 봐야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저런 것도 살짝 백 입장에선 좀 뒷맛이 나쁜 자리를 찔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뭐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젖히는 게 선수니까 네. 뭔가 이쪽에 뭐가 없을지 당장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치중 가면요. 시중감 일단 여기도 선수고 마지막 30초. 이쪽을 따라 나와도 당장 수가 되진 않습니다. 아, 네. 네, 계속 따라 나와서 끊으면 안전하죠. 네, 하지만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자체로 흑이 조금이라도 득이 된 건가요? 사실 뭐 크게 득받는지는 의문이에요. 어차피 백이 여기 있는 선수니까 그리고 좀 거의 공배 같은 자리다 보니까 뭐 득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흑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집으로는 이호범 선수가 따라잡기가 어렵고 일곱,
만약에 바둑이 정말 엄청나게 두터워서 패감이 많은 바둑이었다면 이제 단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좌악의 뒷맛이었는데 지금은 바둑 자체가 오히려 백이 패감이 많은 국면이어서 이 뒷맛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상당히 늘어진 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젖히고 여기를 둬서 네. 이 패를 버텨서 잊게 만들고 끄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뒤에서 따내서 이 패를 버티다가 또 여기를 단수 쳐서 이 패마저 이겨야 합니다. 근데 몇 번이나 이겨야 되고 지금 국면 자체가 패감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네. 이 뒷맛을 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중 교환을 물어봤던 거군요. 네. 시중 교환 자체는 별로 손해가 없다고 본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했을 때와 특히나 당시에는 이곳에 흑돌이 없었고 찝는 것이 선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마저 이제 백의 권리라고 본다면 백집이 4집 나는 자리인데 마지막 30초. 지금도 뭐 끊어서 둘, 셋, 넷. 따고 끝내기를 한다면 뭐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확실히 김지석 선수의 착점이 좀 편안해 보이네요. 살짝 머리를 긁적였던 장면이 있다면 그러니까 박정상 구단이 계속해서 시선이 꽂혀있던 그 부분이었거든요. 네, 아래쪽 이 하변에 30초. 강수를 결행하지 않은 그쪽에서 김지석 선수가 잠깐 고개를 갸웃했을 뿐 오늘 네. 시종인간 여섯.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국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차이가 뭐 점점 벌어지는 느낌인데요. 이제는 뭐 애초에 흑이 8집이 날 수 있었던 자리를 이렇게 선수로 처리하고 나서 여기를 빅으로 샌다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흑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좌상귀를 빅으로 본다면 흑이 여기를 이제 선수로 처리가 되고 여기를 지켰다고 봤을 때 거의 반면 승부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빅이 아니라 이 상태 자체로 그냥 흑집이라고 봐야 바둑이 미세한 거예요. 네. 그래도 계속 버텨낼 수 있다면 미세해질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 패를 그냥 계속 흑집이라고 보기에는 네. 백이 여기를 따냈을 때 흑은 계속 이 패를 버텨야 되고요. 원래는 흑이 2번 둬야 흑집인데 그거를 안 둬도 흑집이라고 쳐주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봐줬을 때 미세한 거죠. 게다가 제가 지금 여기를 흑이 받았을 때 계산이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순간 백선 끝내기고 여기서 선수를 뽑을지도 사실 의문이고 하나, 네. 둘, 차이는 좀 나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확실히 오늘 바둑 보니까 GS 킴이 많네요. 다시 돌아온 것 같죠. 네. 지난해 잠깐 이 GS 킴을 내려놓았었는데 네. 완벽한 모습 보여줍니다. 사실 이 단일 기전에서 16연승이라는 기록은 참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또 결승전이 5번기인데 영봉승을 거둔 거잖아요. 네, 그것도 2년 연속 말이죠. 대단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 도전기 제도가 좀 한국 바둑계 바탕이 되었을 때에는 네. 그 당시에는 뭐 몇 년 연속 우승하는 것이 참 많았지만 이 GS 칼텍스배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기전이 이제 국수전을 제외한 전체 기전이 우승자도
차기 대회 본선 1회전부터 다시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기전을 몇 년 연속 재패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21기 역시 김지석 구단도 예선전부터 참가해서 본선에 이름을 올린 거고요. 네. 지난 대회에서 16강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본선으로 직행하지를 못했죠. 사실 작년에 김명훈 선수에게 탈락을 하게 된 건데 김명훈 선수도 갓 입단한 신예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입단한 지 오래되지 않았던 그 신예 기사에게 패했었죠. 지금 좌하기를 끊으니까 김진석 선수가 살짝 찡긋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저 표정을 이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거기가 선수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뺄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역시 손을 빼죠. 여기를 따내도 이쪽을 젖혀서 네. 단수를 칠 때 뭐 수가 나진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러고 나서 따낼 때에도 이렇게 이어서 봤기 때문에 뭐 별로 피해도 없어요. 친하다 보니까 역시 해석을 잘 하시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결정타를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 끊는 것과 여기를 끊고 끊으면은 그게 되나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를 끊고 끊으면 다 잡히죠. 그쪽과 이쪽 끊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이제는 아예 수가 나버렸네요. 네. 네. 자, 손이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김지석 구단 마지막까지 놓치질 않네요. 네. 네. 원래도 뭐 차이가 좀 났었고요. 이걸로 확실한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네,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글쎄요, 오늘 좀 하변 100이 포인트를 얻는 출발이었는데 그 이후로 변함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상변 쪽에 끝내기를 먼저 할 타이밍이 없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있고요. 보통 이 대국자들이 워낙 조용조용 말해서 어떤 부분을 복귀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하변 네, 먼저 그 붙이는 갔어야 수 했다.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 이 붙이는 수는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네. 만약 이어진 수가 있더라면 지금도 가능한 거 아니냐. 글쎄요, 가능한지는 사실 의문인데요. 지금 아래쪽을 이어서 받는다면 아까 박정상 구단은 그 부분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때는 좀 많이 나쁜 것 같아. 거기 되게 잘하죠. 뛰고 나중에 이거 하는 게 기분 나빠하는 거라긴 모자 쓴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눕니다. 네. 일관되지 않은 작전이다. 박정상 구단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초반에 첫 출발이 확실히 김지석 선수가 좋았죠. 하변의 백이 상대의 진영에 침입을 했던 그런 형태인데 네, 그쪽에서부터 시작된 전투가 결국은 백이 여기도 쭉 늘면서 득을 보고 네. 이 공격도 시원치 않았으니까요. 방금 전에 두 선수의 복귀 형태에서도 여기를 잇는 형태까지만 진행된 걸로 봐서 이수는 역시 이쪽을 이었을 때 잘 안 된다고 두 선수가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호범 선수 이바둑의 패인의 이 최대 요인을 꼽자면 일단 저는 이 포석에서의 실패를 꼽고 싶습니다. 첫 출발 자체가 자신의 진영에서 뭔가 공격을 가도 시원찮은데 여기를 밀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돌아오고 네. 또 백도 좋은 자세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그쪽에서 첫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스텝이 많이 꼬였어요. 네, 지금 중앙 날일자 씌우는 거에 대해서 김지석 구단은 가려고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내비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의 흐름이 돼도 흙이 좀 탐탁치 않거든요. 저는 없다 생각했는데 저는 어차피 만약에 이거라고 치면 얘네부터는 되게 무섭고 생겨. 아, 네, 지금 김지석 선수가 이야기한 것이 지금 그냥 뛰는 것보다 득이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제 백이 여기를 찝어서 이런 식으로 노리는 형태라면 네. 어차피 흙은 두터우니까 괜히 씌어서 백을 우측으로 한 칸 더 밀어낸 게 득이 없다는 뜻이고요. 교환 없이 그냥 한 칸 뛰는 것이 낫다고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실전에서도 이쪽을 밀고 들어간 수로 그냥 이쪽을 붙여서 두는 것이 어땠나를 살펴보는데요. 네. 그두 선수가 초반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초반 첫 출발이 백이 좀 우세하게 출발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래서 초반을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선수들이 끝나고 난 직후에 이 승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죠. 최근에 오면 올수록 더 초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포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석에서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해도 바둑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오면서 첫 스텝이 꼬이면 그 다음부터 그 스텝을 풀어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바둑은 그래도 이 초반 포석에서 실패를 딛고 이호범 선수가 중반 이후에는 꽤 추격이 되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좀 그래도 김지석 선수가 정확한 계산력을 앞세워서 네. 마지막까지 이걸로 그냥 잘 문을 잠갔죠. 그러니까 올때 정리하는 그 스킬도 참 멋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괜히 이게 뭔가 연결된 느낌 나서 여기 왜 빠져가지고 선수가 네, 지금 이호범 선수는 한칸 뛰면은 괜히 이쪽을 나가서 상대가 연결하니까 바둑만 흙이 좀 엷어졌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모자로 갔던 것도 한 칸이 낫지 않았느냐라는 네, 의견입니다. 당시에는 확실히 이 백도를 흙이 좀 추격하는 입장이었는데 너무 쉽게 상대를 안정시켜 주다 보니까 그 이후로 별다른 찬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뭐 하나 더 실전에는 그냥 이 정도인 건 아니고 혹시 막 피해는 게 혹시 완전 결국 버티고 뭐 역시 초반이 중요했던 한 판입니다. 김지석 구단의 불계승으로 바둑은 마무리됩니다. 자, 2013-14 GS 칼텍스배 우승자 김지석 구단이 두 번째로 8강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때린 걸 이게 미리 맞춰야 돼요. 남자 같은 데 가면은 네, 그동안 김지석 구단 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랭킹이 하락했었는데 네. 올해는 첫 출발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2016년 첫 시합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김지석 선수의 두터움 활용법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되는데 제가 평소에 이 선수의 바둑을 보면 이 두터움을 계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바둑도 집으로는 미세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마지막 그 두터움을 잘 활용하면서 승기를 휘어잡았고 완승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네, 멋진 완벽한 한 판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16강전 두 번째 대결 중계 방송은 마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내일과 모레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주말도 GS 칼텍스배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진행의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